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원래 제가 나경원과 그리고 곽상도 씨에 좀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윤석열 검찰청장이 빠르게 몰락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제가 좀 윤석열 검찰청장에 한동안 좀 집중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나경원, 곽상도 이 둘을 절대 안 다룰 건 아니고요. 지금 자료들을 차곡차곡 모으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곽상도 씨 관련해서는 조금 더 강하게 목소리를 내려고 좀 이것저것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오늘 준비한 주제는 윤석열 검찰청장에 대한 소식입니다. 최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직접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서 그 라디오에서 윤석열 검찰청장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이걸 간략하게 요약해봤습니다.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전에 있었던 분이 바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이 박상기도 윤석열 때렸다, 장관 지시 어기는데 보고만 있나,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상기 전 장관이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의 정당한 지시에 검찰청장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검찰청장이 그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고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 그럼 장관은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느냐 라고 반문했습니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제 영상에서도 다뤘듯이 윤석열 검찰청장이 본인의 지시를 절반을 잘라먹었고 또 지휘랍시고 일을 꼬이게 만들었고 이런 주장을 했었죠. 한마디로 지금 윤석열 검찰청장이 상관의 지휘를 듣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이 이걸 지켜만 봐야 한다면 왜 상관이 존재하는 거겠습니까?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애초에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 검찰청장은 도대체 누가 견제를 합니까? 공수처도 싫다 그래요. 법무부 장관의 지휘도 안 들어요. 이런 못돼먹은 검찰청장이 이 세상에 어디 있었습니까 도대체? 이 검찰청장은 원래 검찰개혁의 선두주자가 돼야 되는데 이 막강한 검찰권 행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제어하고 조절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청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의 장모와 그리고 부인 김건희 씨 관련된 여러가지 의혹을 축소시키는 데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흔히들 윤석열 검찰청장은 현 정부에서 임명했다, 이런 식으로 그 논리를 가져와서 계속 공격을 해야 되는데요. 이 검찰청장이 임명한 건 검찰개혁에 대한 앞장서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는데 그걸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충족하지 못한 걸 넘어서 적폐의 아이콘이 됐어요.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박근혜 씨가 그렇게 잘못했는데 나는 한번 박근혜 팬이었으니까 끝까지 난 박근혜를 지킬래요, 이게 잘하는 겁니까? 아직까지도 태극기 들고 나가가지고 박근혜 씨는 무죄입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주장을 하는 게 과연 제대로 된 주장이냐고요. 이런 상황에 윤석열 검찰청장이 잘못했으면 욕을 먹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외로도 민주당이든 문재인 대통령이든 저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 응원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다가 또 이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본인들이 그렇게 진영 논리라고 맨날 욕해놓고 정작 윤석열 검찰청장은 지금 니네 진영에서 뽑아놓고 무슨 염치로 욕하고 있냐라고 하면 맨날 한쪽 욕할 때는 진영 논리라고 욕하더니 또 이럴 때는 진영 논리로 스스로 프레임을 만들어갖고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어요. 어느 장단에 맞춰 춤추라는 겁니까 도대체? 최근 서른 민주당 최고위원도 장관과 청장 사이에 갈등이 있으면 해소를 해야 할 거 아니냐라며 장관이 물러나겠나 상의자가 물러나겠냐, 한마디로 당연히 하위자가 물러나는 게 상식이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본인이 그러면 사표를 던지고 나가겠다라고 한 것은 국민이 바라보는 시각이 아닐까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언행으로 비난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무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크게 비난받아야 할 일인가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또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서 이동재 측이 요청했던 전문수사 자문단 소집을 오케이한 것에 대해서 묻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전문수사 자문단이란 본인이 기억하기로 그게 대검 지침으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 관한 지침에 따른 걸로 알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검찰 고위간부가 관련이 돼 있고 결국 제 식구 감싸기용으로 운영되는 건 옳지 않다며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기구의 운영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구성 멤버들이 거의 검찰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검찰청장의 의지대로 방향이 결정될 수 있고 그래서 공정성이나 객관성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는 겁니다. 일단 윤석열 검찰청장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은 싹 다 빼고 있습니다. 그냥 어떻게든 문재인 정부에 맞선 윤석열 검찰청장으로 비춰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윤석열 검찰청이 무슨 대단한 권력과 맞서 싸우고 있는 겁니까? 지금 본인의 적폐 수사, 여태까지 그런 관행들 깨뜨리지도 못하고 심지어 본인의 장모와 부인 김건희 씨의 그 의혹까지 터진 상황이에요. 그런 사람을 두고 무슨 영웅처럼 만들려고 하는 걸 보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게다가 일부 야권 의원들이 법률 개정안 관련해서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장을 지휘한다는 대목을 삭제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 박상기 장관은 지금 검찰권을 견제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건 없고 총장밖에 없는데 법무부 장관을 거기서 배제시키면 누가 통제하느냐고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 공수처장 관련해서는 초기에는 검찰 출신이 아닌 사람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여러가지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네티즌들은 윤석열 검찰청장의 심지어 생양아치라는 그런 비판을 하는 네티즌도 보였고요. 그래서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총장을 청장으로 바꿔야 한다는 그런 의견도 많이 공감대 형성이 됐습니다. 최근 이해찬 대표님도 공수처 출범 방해하면 법을 고쳐서라도 시한 내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특히 미래통합당이 지금 어떻게든 회방을 놓으려고 하고 있는데 공수처는 법률이 정한 시한 안에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그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이 동의를 해야 추천이 가능한데 지금 2명이 통합당 몫이죠. 그걸 이용해서 지금 미래통합당 측은 어떻게든 회방을 놓고 있지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은 어떻게든 이 공수처를 법률 정한대로 출범시키고 검찰이 자기 개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검언 유착과 증언 조작, 내부 감싸기 분란까지 국민이 신뢰를 잃는데 공수처는 이런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라고도 주장했죠. 지금 많은 분들이 이해찬 대표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이 계속 연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많이 내시고 계신데요. 실제로 댓글에도 그런 게 많이 보이는데 그만큼 이해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상징적인 것도 있지만 정말 탁월한 전략가라는 생각이 늘 듭니다. 그래서 이해찬 대표님께서도 늘 말씀하셨던 신뢰성 절대 잃지 않도록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묵묵히 알기 쉽게 이런 내용들을 꾸준히 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신뢰가 쌓인다는 최근의 그런 조언을 가슴 깊이 새기고 저도 앞으로 열심히 활동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민주당 18개 그 상임위원장을 다 이렇게 가져오게 됐는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맡아서 책임을 지고 운영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미래통합당 측에선 독재 정치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 김무성 대표도 추경 예산안의 특성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속도가 생명이란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라는 주장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은 저 때보다도 더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든 국회에서 본인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계속 발목 잡기만 하고 있고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든 헐뜯으려고만 하고 있는 이들의 행태를 보면 역시나 정신을 못 차렸다. 애초에 기대를 하고 있지도 않았지만 역시 이런 중요한 아주 긴박한 순간에도 어떻게든 회방 놓을 생각만 하고 있다. 왜냐? 지금은 본인들은 급하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회방을 놓든 뭘 하든 본인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저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일반 국민들은 대부분 이렇게 국회가 제대로 추경 예산이라든지 여러가지 민생 법안이 통과가 안 되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 걸 절대 잊어서 안 됩니다. 우리가 미래통합당 그 친일 매국 세력들의 선봉장과도 같은 그런 사람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을 늘 전해드리는 겁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뭐가 문제죠? 게다가 최근 김태년 원내대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 및 후속 조치 관련 국정조사를 미래통합당이 거부했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 일본군 성내지 피해자 할머니 진상규명 TF위원장이 누굽니까? 곽상도입니다. 이런 상황에 김태년 원내대표는 엄청난 전략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이런 말이 있었죠. 김태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되게 곰처럼 보이지만 여우 같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머리가 굉장히 좋고 똑똑한 전략가, 정책통이다. 이런 얘기들을 저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안을 미래통합당이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자니 본인들이 저렇게 떡하니 곽상도 씨를 위원장으로 이렇게 임명을 해가지고 그렇게 그 일본군 성내지 피해자 할머니들을 돕는 것처럼 하더니
결국에 저게 뭐 하는 겁니까? 제대로 국정조사하면 어디가 털리겠습니까? 저쪽이 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거부한 거예요. 게다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도 기권 7명 있었죠. 이 중에 대표적으로 곽상도 씨가 있었습니다. 그런 양반이 지금 이 일본군 성내지 피해자 할머니 진상규명 TF 위원장이 된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곽상도 씨는 그래서 제가 꾸준히 추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윤미향 의원 관련해서 계속 저렇게 저격을 하고 온갖 의혹 제기를 해왔는데 정작 본인에 대한 의혹 제가 이렇게 직접 친절하게 자료까지 만들었어요. 본인도 바쁘셔가지고 까먹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본인의 재산 의혹 2008년도에 7억 정도 2013년에 갑자기 30억 가까이 된 거 그리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 무려 7억 가까이 늘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까먹고 있으셨을까봐 제가 친절하게 자료까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왜 반응이 없죠? 중요한 것은 저를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얘기를 접했습니다. 지금 이것도 보고 계실 텐데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뒤에서 음침하게 조용히 지켜볼 게 아니라 당당하게 본인의 재산 의혹부터 해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남들의 의혹 제기를 좀 그렇게 하던가 아니면 의혹 제기를 할 거면 좀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하던가 전혀 맥락 없이 그냥 냅다 그냥 의혹 제기만 해대면 그게 무슨 진실이 되는 겁니까? 부끄러운 줄 아세요? 물론 이런 얘기를 듣지는 않겠죠. 아무튼 이 곽상도 씨의 여러 가지 막말과 의혹과 과거 행적들을 제가 차곡차곡 보기 좋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곽상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친절하게 곽상도 씨를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무튼 오늘의 결론, 이 윤석열 검찰청장 박상기 장관한테 뼈 맞았다. 그리고 이 공수처 관련해서 이해찬 대표님의 강력한 의지를 볼 수 있었고 또 김태년 원내대표 만만치 않은 분이다. 마지막으로 곽상도씨 염치 없는 행동 이젠 그만해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